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씨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다루긴 했지만 지금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이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두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러면서 서민 타령하면서 뭔가 그럴듯한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지만 MBC 스트레이트가 이걸 갖다가 딱 지적을 해버렸죠.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 집값이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부동산 3법 특혜 3법 찬성하면서 집값이 23억 원가량 오른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한 상황인데요. 정작 언론이 이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이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이에 앞서서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이제 후보자 청문회 할 때 이면 합의서가 있다면서 저렇게 맹목적인 그냥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남북 경협 이면 합의서는 정부 내에 없다 라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는데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천만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주호영이 제시한 문건은 위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아님 말고 이거 아닙니까? 본인이 말한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이걸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YTN 라디오에 나와서도 저런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 바깥쪽 아닙니까? 그래서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건 확실히 처벌을 하고 끊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23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해시태그 운동까지도 막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댓글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샵하고 주호영 23억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제대로 커져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펼쳐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의 보도인데요. 해시태그 샵 주호영 23억 태그 운동, 지금 한마디로 온라인에 이게 등장했다는 거고요.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놓고 정작 본인은 시세차익이 자그마치 23억이라면서 앞뒤 다른 말과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한 거고요.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시켜놓고 재건축 조합원 세개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의원들을 스트레이트에서 제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이생집망이라고 저렇게 절규한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뒤에서 23억을 번 겁니다. 근데 언론이 뉴스공장이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주호영 23억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해요. 박덕흠은 재산이 무려 590억입니다. 이번에 알려진 바만 하더라도 부동산 재산이 288억, 그것도 심지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실거래가는 높다는 상황인데요. 그런 박덕흠도 제가 지난 영상을 다뤄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자분들 제대로 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이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 때문 아니냐라는 비판을 김두관 의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호영 23억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안 하니까요. 당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의원은 새누리 무려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다 하고요.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기재위, 국토위 이런 굵직한 자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본인들 사익을 채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최근에 부동산 법안 국민에 대한 화풀이 무책임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정청래 의원이 나경원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국민들한테 심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똑똑하게 전했는데도 저렇게 그냥 자극적인 얘기만 쏟아내고
정작 본인은 뒤에서 저렇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서민 타령을 하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23억, 다른 걸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덕흠 73억, 주호영 23억,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23억,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주 심플하지만 주호영 23억, 예를 들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처럼 주호영 23억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든 주위에든 23억이 뭐냐? 아, 그거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 시세 차익 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심각한 내용 언론이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23억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그리고 특히 윤석열 검찰, 나경원, 곽상도도 실제로 제가 꾸준히 영상을 다루긴 했지만 곽상도도 사실상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본인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금 22에서 2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계속 시세차익 2억 정도 본 거 아니냐 이러면서 헐뜯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 맞기도 했죠. 곽상도,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유익했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